전 사실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희도 발달장애 친구들이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종종 접했었는데,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서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저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데 시간이 한 4, 5년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이가 느리면 어르신들이 쉽게 이렇게 뭐 너도 늦었다, 다 때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아이는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집착이 오래되면 될수록 아이는 아이대로 조금 성장이 좀 많이 좀 뒤처지고요. 또 부모님대로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나마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거거든요. 한 번쯤은 부모님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좀 늦거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가 혹시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스스로가 또는 주변에서 무언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뭔가 이해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내가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또 내가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여하면서 보다 높은 에너지를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좀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구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직접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중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져서 느껴볼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나무자람터라는 곳에서 들매나무 심기라는 거를 선택해서 했고, 걷기 힘들어도 모두 걸어서 상부까지 100m 높이로 올라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야 자기 몸에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힘들어도 걸어서 전부 올라가고요. 걸어서 100m 높이 상부 올라간 후에는 나무를 저희가 일부러 나무 심는 장소에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만져서 안고 나무 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야 나무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나무를 심으면 환경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이런 천천히 걸어가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난지 하늘천 공원에서 거기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성장시키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연을 인위적으로 쉽게 훼손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또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고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배울 점이 좀 있었어요. 제주도
또 관광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라던가 이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동선을 최소화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여행을 실천하고 있고, 또 여행객분들한테 일회용품을 제공드리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를 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게끔 하면서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그런 여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을 이 여행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돼서 좀 알아본 부분도 있었고 기사도 많이 봤는데요. 첫날에는 사실 별로 차이점을 많이 못 느꼈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서 그랬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럼 질문이 좀 남달랐던 것 같거든요. 질문이 다른 애들보다 살짝 더 순진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주도 와서 그 지역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그 보말잡이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바다나 열린 바다가 아닌데, 저희 마을은 어촌계에서 열려줘서 이제 바다에서 보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보말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로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들고 요리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다 쓰레기 문제가 워낙 또 심각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비치코밍이라든지 플로깅이라든지 비치 클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참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뭔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느린 학습자 친구들 만나서 진행해보니까 저희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제주 자체가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네. 저희 아이가 제주 노래를 불렀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와서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반 이상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재활용을 통해서 이런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활동 자체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또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사실상 어디 가서 어울리거나 그런 자리가 좀 없습니다. 근데 느린 학습자 아이들끼리 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일반적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사회에 좀 성인이 돼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생기거든요. 좀처럼 참여하기 어려웠던 체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다시 없을 기회들인 것 같아서 좀 더 아이와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은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적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저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기운을 얻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